야, 이거 2,000원짜리인데 이걸 3만원에 산다고? 와, 이거 다 떼고도 2만원이 남는. 근데 5개나 샀네. 이게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야, 그게 아니고 시스템이 이렇더라고요. 네, 저는 이 방법으로 한 달에 500 이상, 많게는 1,000만 원 정도 벌고 있어요. 하루에 1시간도 일하지 않고요. 근데 이렇게 벌고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백돌입니다. 오늘은 중국 구매 대행으로 순수익 월 100만 원부터 만드는 방법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는 부동산 경매 투자를 부업으로 했었는데, 이게 투자금이 많이 좀 묶였고 현금 흐름이 좀 어려워졌었는데, 친구가 구매 대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거 괜찮다 싶어가지고 부업으로 시작하게 됐고, 지금은 하루에 1시간도 일 안 하고 월 500 이상 가져가고 있어요. 참고로 그 전까지 저는 당근 말고는 물건을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초보도 바로 성과 내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구매 대행이 뭐고 도대체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는지 좀 이해가 되고, 또 실행도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월 100만 원 벌기, 이게 가능할까? 저도 처음에 월 100만 원만 벌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고 시작을 하긴 했어요. 그때 제 월급이 한 35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거 100만 원이면 월급의 거의 3분의 1인데, 근데 이걸 좀 쪼개보면 할만해요. 뭔 말이냐면 월에 100만 원을 벌려면 하루에 3만 3천 원을 벌면 됩니다. 근데 편하게 3만 원으로 할게요. 근데 이게 저는 마진율이 한 40% 정도 되긴 하는데, 일단 이것도 30% 정도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3만 원짜리 물건을 한 개 팔면 만 원 정도 남잖아요. 그러면 3만 원을 벌려면 그 만 원 남는 제품을 하루에 3개만 팔면 됩니다. 그래서 월 100만 원 벌기라는 목표보다는 하루에 물건 3개만 팔아보자 라는 걸 목표로 하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실 수 있어요. 그러면 뭘 어떻게 팔아야지 이게 마진율이 30% 남는 상품을 팔 수 있는 거냐 라고 하시면, 바로 알리에 있는 상품을 국내 오픈마켓에 업로드를 해서 구매 대행으로 파는 겁니다.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게 뭐냐면, 고객의 상품을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자, 즉 제가 대신 주문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그런 서비스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엄마가 인터넷에서 뭐 비타민 같은 거 사서 보내라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죠. 그게 만약에 3만 원짜리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주문해주고 5만 원 받는 거예요. 2만 원은 수고비. 구매는 판매자인 제가 대행을 해주고, 수취인명, 연락처, 주소, 개인 통관 고유부호 등을 주문을 할 때 고객 정보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바로 고객한테 물건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구조가 바로 구매 대행입니다. 여기 개인 통관 고유부호는 뭐예요? P로 시작하는 13자리 숫자로서 개인별로 부과되는 통관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개인별로 고유번호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부여받냐면, 유니패스라는 사이트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 인증만 있으면 공인인증서 이런 거 없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구매 대행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알리에서 4달러 정도 되는 뭐 반지라고 해볼게요. 그 반지를 2만 원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원가랑 뭐 배송비 해서 만 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마켓 수수료 제외하고 하면 한 만 원 정도 남게 되는 거. 그럼 이런 상품 3개만 판매를 하면 월 100만 원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아니, 누가 6,000원짜리 반지를 2만 원에 사냐? 이거 눈탱이 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는 애기 때문에 쿠팡을 되게 자주 이용하거든요. 근데 네이버에 최저가가 있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쿠팡에서 삽니다. 왜? 내일 오니까.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무료 반품이 되니까. 이렇듯 가격 외에도 다양한 이유 때문에 좀 더 비싸게 주더라도 구매를 한다는 거죠. 6,000원짜리 반지를 누가 2만 원에 살까요? 그것도 구매 대행으로. 내일 오는 것도 아닌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국내에는 뭐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 색깔, 소재, 뭐 사이즈가 없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뭐 알리 타오바오에서 싸게 파는 걸 알면서도 이게 좀 귀찮기도 하고, 뭐 배송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한국 사람인 저한테 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스마트폰 얼마에 사셨나요? 100만원? 근데 여러분 왜 100만원 주고 샀어요? 어디서 사셨나요? 쿠팡? 아니면 핸드폰 대리점? 최저가가 어디죠? 그건 어디서 누가 정한 걸까요? 근데 이 핸드폰의 정확한 원가는 얼마일까요? 그럼 30만원? 10만원? 솔직히 알 수 없죠. 제가 핸드폰 제조를 해본 건 아니지만. 그렇듯
이 원가가 얼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상품을 100만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지불을 하고 공급자 입장에서도 30만 원짜리를 고객이 100만 원에 살 이유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게 되면 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시점에서 판매가 일어나는 겁니다. 꼭 가격만이 판매가 일어나는 요소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품을 등록을 해야겠죠. 상품을 등록하려면 일단 국내 오픈마켓에 판매자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판매자로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먼저 사업자를 내야 돼요. 아, 나 부업인데 사업자 내도 돼요? 하는 분 있으면 제가 만든 컨텐츠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보고 오시면 될 것 같고, 사업자 내는 건 진짜 영상 많거든요. 근데 제가 안 나오는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업종 코드는 주업종 525105, 부업종 525101 이걸로 하시면 되고요. 본인이 청년 창업 종소세 면제 대상인지 이거는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대상이라고 하면 최초 사업자에만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사업자에만 이 혜택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꼭 집 근처에 비과밀 억제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비상주 사무실이라도 해서 최초 사업자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간혹 그냥 생각 없이 사업자 집으로 냈다가 혜택 못 받는 분이 간혹 계세요. 이게 왜 체크를 해야 되냐면 나중에 업종 추가를 해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할 때 꼭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대상이 안 된다 라고 하면 통신판매업 같은 경우는 집 주소로 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집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니까요. 집 주소로 내는 게 좀 찝찝하다 하시면 뭐 집 근처에 있는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셔도 되고, 이거는 금액이 한 달에 한 1, 2만 원 정도 수준이라 크게 부담이 되진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신판매업 간편 사업자 등록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저도 이걸 모를 때는 그냥 개인 사업자 등록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게 간편 신청이 일반 개인 사업자와 신청보다 발급되는 시간이 훨씬 빠릅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하시면 되고, 통신판매업 신청을 한 다음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지마켓, 옥션 이런 곳에 판매자로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상품 등록할 준비가 끝난 겁니다. 이제 몰 가입이 끝났으니까 진짜 상품 등록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뭐 해보려고 하니까 엄청 복잡해요. 뭐 상품명, 옵션명, 배송비, 썸네일, 뭐 상세 페이지를 해야 되고, 이런 거를 그냥 알리에서 긁어가지고 번역을 해서 자동으로 올려두는 대량 등록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방식으로 업로드를 해주는 겁니다. 반자동, 뭐 수동으로 업로드하는 방식도 있고 각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긴 한데, 확실한 건 부업이고 온라인이 처음이다 하면 가장 성과도 빠르게 나오고 효율이 좋은 건 이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로드이기 때문에 이건 저 믿고 한번 대량 등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내용이 좀 길어서 따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주문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주문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제가 70% 이상 처리하는 알리익스프레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고객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알리익스프레스 모바일 앱을 킵니다. 그리고 이 검색란 옆에 있는 카메라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고 주문 들어온 상품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화면에 대고 이렇게 사진을 찰칵 찍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에 담아요. 그 다음에 고객이 주문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뭐 상품이 맞는지, 옵션은 맞는지, 이름, 연락처, 주소, 그리고 개인 통관 고유부호를 넣고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판매자가 발송을 하고 통관이 되어 들어오게 되면 이제 판매자 센터에 들어가서 송장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송이 완료가 되고 고객이 구매 확정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이 제 계좌에 입금을 하게 됩니다. 진짜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쿠팡에서 엄마 대신 물건 사주는 것만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뭐 배대지 이런 거 이용할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알리만 이용해도 되게 편안하게 주문 처리할 수 있는데, 타오바오라는 사이트가 또 있어요. 한국으로 배송을 바로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배송 대행지라는 곳을 거쳐서 한국으로 보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배대지를 가입하고 타오바오 상품을 구매를 한 다음에 그 한국 주소가 아니라 이 배대지에서 저한테 부여한 주소를 입력을 해서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대지에는 내가 해당 상품을 구매한 내역과 고객의 주소 정보를 입력을 해서 판매자가 배대지로 보내고 배대지에서 검수를 하고 구매자한테 보내는
이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인데요. 그래서 배대지를 이용한 구매 대행은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배대지를 이용하면 장점이 이제 상품을 검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배대지가 한국 업체거든요. 그래서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배대지에 얘기를 해서 판매자의 소통을 대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귀찮죠, 사실 이렇게 하기가. 그래서 저는 거의 알리만 하는데, 이 알리만 해도 월 500까지는 충분히 벌 수 있어요. 근데 배대지가 뭐고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알고 계시면 분명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알리에서는 10,000원 남는 상품 같은 거를 타오바오로 찾으면 배대지 비용을 제외하고도 뭐 30,000원 남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한번 배대지도 한번 이용해 볼까? 라고 하시면서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니, 알리테무가 이렇게 한국에 직 진출을 한다는데 이 되겠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일단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거긴 한데, 여러분도 알리가 싼 거 알지만 쿠팡 이용 많이 하시잖아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용 많이 하시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직접 구매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까지는 있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제품 하자에 대해 배송 문제에 대한 막연한 어떤 두려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직접 구매를 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뭐 한다고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니까 한번 해보시고 주문이 들어오고 처리를 해보시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났냐? 아니에요. 이제 CS 관리라는 걸 해야 되는데, CS라는 게 이제 고객이 배송 문의라든지 상품이 이상하다, 안 온다, 다른 데로 간 것 같다, 내가 주문한 사이즈가 아니다 등등 이런 여러 가지 클레임을 말을 하는 건데요.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문의가 배송 문의예요. 언제 오냐, 출발은 했냐. 근데 이게 알리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배송이 진짜 빨리 와요. 제가 좀 최근에 놀랬던 게, 저도 뭐 살 게 있어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그냥 2,000원짜리인가 테이프 같은 걸 하나 샀는데 화요일 4시인가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정도면 진짜 빠르다. 왜냐면 국내에서 금요일 저녁에 사면 요즘에는 보통 주말 쉬고 월요일 날 발송을 하면 화요일 날 도착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 차이가 없을 정도로 배송이 빨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문의가 더 줄었어요. 그리고 파손이나 오배송 같은 것도 알리익스프레스에 분쟁 신청이나 반품 환불 신청을 하면 요즘 잘 받아줍니다. 그래서 처리하기가 매우 쉬워졌어요. 그리고 전화를 꼭 받지 않아도 문자나 카톡 같은 거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 오면 무조건 받으라고 해요. 제가 전화를 받은 건 아닌데 문의 같은 거를 잘 답변을 해드렸더니 뭘 샀냐면 굴삭기를 그분이 사셨어요. 1,800만 원짜리였거든요, 굴삭기. 근데 그거 하나 팔아가지고 한 800만 원인가 남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대량 주문 문의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제 판매 실력을 이걸로 늘릴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화로 이거 사양이 어떻게 돼요,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이거 소재가 어떻게 돼요, 좀 귀찮을 수 있거든요. 답변해드리면 그러면 이거 100개 사면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문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업로드된 게 한 개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100건이면 배송비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이브 되겠죠. 그렇듯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 이게 마진이 진짜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목표로 하는 월 100, 대량 주문 한 건으로도 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 수강생 분들 중에서도. 이건 해본 사람은 진짜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판매 실력이 늘어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객이 만약에 불만 전화를 해요. 난 이건 줄 알고 샀는데 왜 이거 말고 다른 게 왔냐? 혹은 이거 말고 원래 색깔이 검은색으로 샀는데 왜 빨간색이 왔냐? 라고 하면, 고객이 원하는 건 이런 사이즈고 색상은 검은색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진짜 고객의 소리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난 무섭다. 응대하는 게 무섭다. 난 모르는 사람이 해코지 할까봐 무섭다. 그럼 그냥 전화 끊으시면 됩니다. 요즘에 그런 몰지각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화를 내시는 분이 있는데, 들어보면 거의 10명 중에 한 7, 8명은 화낼 만한 상품이 왔거나 화가 날 만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럴 땐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환불해드리면 되고 이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알리에서 회수를
회수를 해간다 뭐 이런 얘기를 회수 처리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 고객에게 이 상품 하자 있으니까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을 할 거다. 저도 이거 구매 대행을 해주는 사람이지 제가 이 상품을 직접 판매한 게 아니다. 근데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거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판매자에게 요청을 해서 고객님 환불 도와드리겠다 라고 하고 환불 도와드릴 테니까 상품을 포장을 받은 대로 해서 문 앞에 내놔주시면 회수를 해갈 거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거의 대부분 해주십니다. 이렇게 상품 등록부터 주문 처리, 배송, CS까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런 질문을 또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온라인에서 진짜 잘 파는 사람들 엄청 많던데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기고 내가 팔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렇게 고마진으로. 그런 분들은 맞아요. 못 이겨요. 그런 분들은 못 이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사람들이 잘 파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영역에서 판매를 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전거라고 하면 딱 봐도 엄청 경쟁이 치열할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여성용 자전거라고 조금 사이드로 가볼게요. 그러면 그거는 경쟁 강도가 조금 낮겠죠? 그러면 여성용 바구니 달린 자전거는 어떨까요? 여성용 바구니 달린 전기 자전거는 경쟁 강도가 점점 낮아지는 게 좀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처음이면 약간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팔리는 키워드 컨텐츠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찌됐든 개요는 이런 약한 경쟁의 시장에서 내 판매 경험과 내 체력, 내 돈이죠. 그런 것들을 쌓아서 이런 잘 파는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깡을 기르는 겁니다. 어떤가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구매 대행이라는 것에 좀 막연하게 알고 계시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 아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거를 좀 쉽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하다 보니까 약간 길어진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좀 더 간결하게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는 취업만 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대기업에 그래서 초봉 거의 5천 이상을 받고 입사를 하게 됐는데 제 삶은 그렇게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집값은 쌌던 적이 없었고 그런 걸 보면서 세상을 향해 좀 분노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분노한다고 해도 내 삶은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그 분노한 시간의 대가로 피곤함, 무기력함, 절망만 찾아왔던 것 같아요. 저의 소중한 시간을 노동으로 치환을 해서 얻은 그 한 달 한 달 월급날만을 기다리면서 좀 살기도 했고 그렇게 10년 동안 회사를 다니게 됐습니다. 이게 진짜 훌쩍 가더라고요. 그런 10년의 시간 동안 매년 저희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 상무님들이 잘려나가는 거를 보면서도 되게 진짜 회사 너무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분노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한 달? 아니면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도 그 사람들 다 있고 직원분들도 다시 출퇴근을 반복하더라고요. 왜냐? 대안이 없었으니까. 이게 회사를 나와서 단돈 10,000원이라도 스스로 내 힘으로 시스템으로 벌어볼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을 거의 10년 내내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구매 대행을 시작으로 월급 이상의 수입을 벌어보고 유튜브나 뭐 부동산, 공모 투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만의 돈 벌 수 있는 무기들을 하나 두 개씩 늘려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불안감이 자신감, 자기 확신 이런 걸로 좀 바뀌었고 결국 퇴사를 하기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이 방식으로 수천만 원, 뭐 수억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10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포기하지 않으면 1000만 원, 뭐 그 이상도 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요약. 온라인 판매. 부업으로 100만 원 벌어보려면 중국 구매 대행부터 해보자.